안녕하세요. 안전성평가연구소 강선웅입니다. 이렇게 생체재료학회 컴퍼니 세션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랩투랩의 랩스페로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랩투랩 직원은 아니고요. 랩스페로라는 제품을 활용한 유저로서 제가 3차원 세포 배양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그 랩스페로라는 제품은요, 이렇게 35mm DC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격자 안에 세포가 들어가고 안에 들어간 세포들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스페로이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세포 배양법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2D 세포 배양에서 3차원 세포 배양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단순한 3차원 세포 배양이 아니라 이렇게 오가노 타이핑 모델이라 해서 장기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는 3차원 배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는 개인 맞춤형 3차원 배양법이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차원 세포 배양 구조체는 이렇게 드럭을 스크리닝하거나 아니면은 세포 치료제 아니면 인공장기를 만드는데 아니면 질환을 연구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이런 데에 활용이 되어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활용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루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적은 시간에 적은 금액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시도한 방법이요. 이렇게 스페로이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건 행인드롭 방법을 이용을 한 건데요. 행인드롭 방법은 이렇게 물방울 내에 세포를 넣어 놓고 세포들이 중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스피로이드를 형성하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헤인드롭 플레이트도 전용 플레이트도 팔고 있는데요. 가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뭐 비싼 거는 플레이트당 30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스페로이드를 이렇게 MEA 센서에 올려놓고 이렇게 약물을 쳤을 때 약물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라는 그러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페로이드로 배양을 하면 2D 배양에 비해 이런 T웨이브가 명확하게 나고 그다음에 앰플리튜드가 훨씬 더 커지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페로이드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행인드롭 방법은 굉장히 재현성이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하나의 드랍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은 이렇게 그 드라핑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것과 생각보다 굉장히 재현성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지를 갈아줘야 되는데 이 배지를 갈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요거의 대부분 볼륨이 10마이크로미터에서 50마이크로리터로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배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지와 교환이 어렵고 장기간 배양이 어렵다라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랩드랩의 그 랩스페로라는 제품을 만나게 됐습니다. 랩스페로의 제품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기존의 ULA 시스템의 제품은 이렇게 웰 타입입니다. 이렇게 웰을 파서 만든 그 제품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सब스트레이트가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배지를 넣었을 때 배지가 완전히 이렇게 잘 들어가지 않고 중간중간 공기가 남아 있어서 그 균일성에서는 좀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공기방울을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단순하지 않아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반면에 랩트랩 제품은 이렇게 애칭한 이런 웰 타입이 아니라 지금처럼 메쉬를 덧대어서 요 부위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지를 부었을 때 굉장히 쉽게 매우 균일하게 이렇게 깔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와시 PB 그 알코올과 PBS로 와시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배지가 쉽게 잘 들어갑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금방 보신 것처럼 그 배지를 먼저 한번 넣어준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넣어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균일한 크기의 스페로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매우 전체 면적의 균일한 크기의 스페로이드가 형성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큰 장점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다시 스페로이드를 수거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배지를 이렇게 복작복작 피페팅을
함으로 인해서 거의 95% 이상의 수율로 스페로이드를 수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와시를 해주면 거의 모든 스페로이드가 다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현미경으로 한번 관찰해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대부분의 스페로이드가 한 번에 이렇게 다 균일한 스페로이드가 만들어지고요. 요 35파이 DC 하나에 대략 9,000개 정도의 스페로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장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양의 세포로도 많은 양의 스페로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우 만들어진 스페로이드가 매우 균일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 저는 1 곱하기 10의 6승, 세포마다 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2 곱하기 10의 6승, 뭐 4 곱하기 10의 6승, 6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농도의 그레디언트를 줬을 때 스페로이드 형성되는 스페로이드의 크기도 균일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표준 편차가 매우 적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요, 이거는 저희 그 스페로 제품으로 테스트한 거고요. 이거는 다른 제품으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랩스페로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농도에 따라서 매우 크기의 차이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타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양이 변해도 스페로이드 크기에는 큰 변화를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효율입니다. 왜냐하면 랩스페로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웰 하나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스페로이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스페로이드를 형성하는 효율은 대략 99% 이상이라고 되어지는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렇게 싱글셀로 남아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나 아니면 웰과 웰 사이에 있는 공간에 많은 양의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 세포를 다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세포를 넣어도 그 수율이 낮아서 그 크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빨리 스페로이드가 잘 만들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 세포는요, N사의 줄기세포율의 신근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스페로이드가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행인 드롭 방법으로 한 거고요. 네, 이거는 ULA 페이퍼 형태로 되어져 있는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4일 동안 배양을 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싱글셀로 남아 있거나 아직 그 어리게이트가 형성이 약간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싱글셀들이 남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랩스페로라는 제품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이 웰 안에 세포가 아주 균일하게 들어가 있고 배양 이틀 만에 대부분의 세포들이 다 이렇게 균일하게 스페로이드를 형성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동영상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스페로이드가 비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는 심근세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팅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세포가 리커버리가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배양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공배양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세포를 섞어서 호모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플레이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팅을 하면 웰에 균일하게 이렇게 섞이게 되어지고요. 외부 이건 형광으로 나타낸 사진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세포에 따라 좀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스페로이드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런 형성된 스페로이드는 빨간색과 녹색이 이제 균일하게 분포되어져 있는 스페로이드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런 혼합되어져 있는 공배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우선 스페로이드를 한번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다른 종류의 세포를 깔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스페로이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싱글셀이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실제로 형광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녹색 스페로이드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빨간색 세포를 깔면 이렇게 빨간색 세포들이 녹색 세포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하루가 더 지나면 이렇게 다 대부분 어디션 돼서 이렇게 그 스페로이드가 형성이 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는 녹색 처음에 만들어져 있는 스페로이드가 형성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 만들어 놓은 세포가 이렇게 이 주변에 붙어서 이러한 형태의 공배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콩포칼 이미지로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안에는 녹색 구조로 되어져 있고 녹색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에는 빨간색 세포로 되어져 있는 이런 공배양 모양을 쉽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의 그 기능, 스페로이드의 기능을 향상을 하기 위한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게 매우 용이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몸은 이런 혈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어, 무슨 약물 같은 걸 처리했을 때나 아니면 큰 조직도 그 생존율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페로이드는 세포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안에 구조가 네크로시스가 형성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물을 처리했을 때도 이 약물이 안에까지 잘 침투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분자 같은 생체 재료로 극복하려고 하는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랩스페로 제품은 그런데 매우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세포를 깔 때 원하는 형태의 밀입구라든지 그 생체 재료로 만들어진 밀입구라든지 아니면 파이버 같은 것들을 여기다 넣어 놓으면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지고요. 이렇게 스페로이드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 내부에 이렇게 스페로이드가 분포가 되어져 그 안에 인베딩이 되어져 있는 이런 스페로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페로이드의 기능이 향상되게끔 하는 연구를 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스페로이드가 그 색채 재료가 없고 있을 때 별로 그 겉모양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HA 미립구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HA 미립구를 넣으면 이 단면을 잘라서 보시면 이렇게 HA 미립구가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HA 미립구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템을 찍어봤는데요. 저에게는 헤파토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헤파토사이트 한 마리, 헤파토사이트 다른 한 마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반해 이렇게 그 H 미립구가 들어가져 있는 경우에는 헤파토사이트와 헤파토사이트 2 사이에 HA 미립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HA 미립구가 헤파토사이트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열심히 찾아봤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 HA 미립구들은 이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이런 그 HA 미립구가 들어갔을 때는요, 스페로의 특징이 좀 약간 변하는데, 세포의 그 퍼지는 정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HA 파티클이 없는 경우에는 5일 동안 젤에다가 배양을 했을 때도 거의 그대로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HA 파티클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그 퍼짐의 속도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일 동안 장기간 배양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세포들이 대부분 살아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HA가 없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점점 11일 정도가 되어지면 이렇게 죽은 스페로이드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저희가 이런 스페로이드를 직접 간에다가 찔러서 한번 치료하는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찌를 넣을 때 이렇게 저희가 빨간색으로 라벨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동등하게 빨간색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HA 파티클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요 세포로부터 휴먼 알부민들이 잘 분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헤파토사이트의 기능을 잘 리커버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그냥 스페로이드만 넣어놓은 경우에는 그렇게 빨간색은 띄고 있지만 휴먼 알부민을 분비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아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양의 세포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제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큰 장점은 DC 하나에 대부분이 한 9천 개 정도의 스페로이드가 형성이 되어지고 여기 1 곱하기 10의 육승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2 곱하기 10의 육승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대부분이 다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이 스페로이드를 이렇게 넣었을 때 내가 정확하게 몇 마리의 세포를 넣었는지 카운팅하기도 매우 용이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 실험실이 대부분 다 공대 출신으로 그 세포 숙련자가 키우는 배양하는 숙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페로이드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들어진 스페로이드는 내가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매우 균일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용이하고요. 뿐만 아니라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타사의 제품보다도 더 적은 양의 세포로도 많은 양의 스페로이드가 제조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줄기세포나 아니면 프라이머리 컬처한 세포라든지 아니면은 캔서 셀라인 같은 다양한 세포에 적용했을 때 모든 세포들이 다 스페로이드가 형성이 되어졌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세포뿐만 아니라 세포랑 생체재료 같은 이러한 것들과의 공배양이 용이해서 스페로이드를 만들었을 때 이 스페로이드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혹은 기능을 향상하는 연구에도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타사의 제품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요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좀 더 제품에 대해서 쉽게 보다 좀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뿐만 주문은 요 이메일을 통해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랩스페로 제품을 이용 해서 혁신적인 3차원 세포 배양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